권영진 대구시장 당선인은 임기 4년 내내 침체된 대구 경제를 살리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빌린 자격증으로 경복궁 등 문화재 44곳의 수리공사를 맡은 무자격업체 2곳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가 우리나라 최초 금화를 비롯해 일본, 러시아 등 외국의 희귀 화폐들을 오늘부터 특별 전시합니다. 제13회 대구 음식관광 박람회가 오늘 엑스포에서 개막돼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음식 문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권영진 대구시장 당선인은 대구시장에 취임하면 침체된 대구 경제를 살리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한 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 시민이 중심에 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영진 대구시장 당선인은 대구 지역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취임 첫 해는 물론 4년 임기 내내 대구 경제를 살리는 일이 최우선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그리고 창업하기 편한 도시, 그래서 일자리가 생겨서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도시 만드는데 취임 첫 해부터 마지막 해까지 저는 집중할 생각입니다. 경제 살리기 핵심 공약인 대기업, 글로벌 기업 세계 유치, 일자리 50만 개 창출 등 이른바 335 공약은 국가 산단, 테크노폴리스 등 확보된 용지와 행정, 금융, 세제 지원, 산학연 협력을 통한 인력 공급 지원 체계 강화로 풀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335 부분들은 베이스 캠프를 높이 세운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쉼 없이 갈 겁니다. 그렇게 가서 목표가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만큼 우리 대구는 높이 올라서는 겁니다. 대구가 글로벌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남북권 신공항이지만 구체화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은 대구국제공항 활성화에 주력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대구시청 신청사 문제는 재정 부담이 너무 커 대구 경제 살리기가 자리를 잡기 전에는 건립할 계획이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정책의 입안부터 결정까지 시민 참여를 제도화하고 공직평가에 있어서도 공직사회 내부 평가에 국한시키지 않고 시민이 감시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안동호와 임하호를 연결하는 수로 공사가 한 달 뒤에 완공됩니다. 지난 5년 동안 터널 발파 작업으로 집이 무너지고 식수가 끊겼지만 피해 복구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사 현장에서 200여 미터 떨어진 마을, 바닥 곳곳이 갈라지고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담장은 기울어져 간신히 형태만 유지하고 있고 지붕 이론, 돌들이 날아와 박혀 아예 털을 잡았습니다. 이같이 축구공만한 크기의 돌들이 최대 93데시벨, 대형 트럭이 바로 앞을 지나가는 소음과 함께 지난 5년간 마을로 날아들었습니다. 하면 불안해가 이 심장이 벌벌 뛰어가지고 아니 이제는 뭐예요? 내려앉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불안해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인근 사찰도 심각합니다. 진동으로 처마 단청이 떨어지고 벽면이 벌어져 어른손이 들어갈 정도. 천장엔 구멍이 뚫려 빗물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공사로 인해 지하수 수맥이 끊겨 식수 공급조차 안 된다는 것. 28가구 50여 명이 사는 이 마을 주민들은 반년이 넘도록 시공사가 이틀에 한 번씩 제공하는 생수 몇 통에 기대고 있습니다. 필요한 거 말도 뭐하지요. 빨래도 씻어야 되지, 밥도 해 먹어야 되지, 모든 것이 물이 제일 제가 이겨. 발주처인 수자원공사는 시공사와 함께 5월부터 가옥보수 등 복구에 나서기로 했지만 아직 시작도 못한 상태. 마찰이 중간중간에 조금 생겼었던 모양인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마찰도 원만하게 좀 해결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는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가운데 지난 2008년 환경부 분쟁조정위원회는 발파 소음이 80데시벨을 초과할 때 정신적 피해를 인정할 수 있도록 배상액 산정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오늘 오전 포항 일부 지역의 수돗물에서 녹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른 아침 시간이라 수십여 가구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수도꼭지에서 진한 갈색 액체가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오늘 오전 7시쯤 포항시 남구 연이읍 유강과 학전, 자명리 일대 수십여 가구에 진한 녹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 사전 예고 없이 4시간여 동안 계속된 갑작스런 녹물에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물이 너무 벌겋게 나와갖고 우리는 아기가 있어갖고 아기 우유병도 못 싣고 막 출근하고 그래서 씻기도 뭐하고 예. 사고 직후 포항시는 녹물을 모두 빼내는 배수 작업을 실시하고 녹물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정체를 알 수 없는 갑작스런 녹물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조차 듣지 못했다며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은 불안한 게 물이 깨끗하다 하더라도 그 내용물이 언제 어떤 식으로 또 다시 나올지 그 내용물이 뭔지 그게 아주 궁금해서. 포항시에 따르면 사고 원인은 급격한 수압 변동으로 노후 배관에 쌓여있던 녹이 안으로 흘러들었기 때문입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이뤄지는 배수지 청소 과정에서 수압 조절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명갈로 수압 변동으로 인하여 녹물이 일부 가정에 공급되었습니다. 노후 갈로를 예산을 세워서 교체하도록. 수돗물 공급은 수시간여 만에 다시 재개됐지만 이른 아침부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던 주민들을 위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새누리당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은 오늘 모임을 갖고 이달 말로 임기가 끝나는 주호영 대구시당 위원장 후임으로 이종진 의원을 추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종진 차기 대구시당 위원장은 권영진 대구시장 당선인과 긴밀히 협조해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6기 대구시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취임식은 오는 26일 새누리당 대구시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빌린 자격증으로 문화재 수리 공사를 해온 업체 2곳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의 경복궁 등 중요 문화재도 다수 포함됐는데 공사 대금만 49억 원에 달합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왕이 정사를 보던 경복궁 사정전입니다. 지난 2012년 6개월 동안 3억 3천만 원을 들여 사정전 권역 단청과 박석 등의 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무자격 업체가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자격 업체가 문화재 수리 기능자의 자격증을 빌려 허위 문서를 작성한 뒤 공사비 3억 3천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2군데 무자격 수리업체가 비슷한 수법으로 전국의 문화재 44곳에 보수공사를 한 뒤 모두 48억 6천여만 원을 챙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친척이나 지인 등 55명을 공사에 참여한 인부인 것처럼 속여 노무비와 실업급여까지 챙겼다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내사 과정에서 적발됐습니다. 문화재 비리 일종인 문화재 수리 자격증 대여를 넘어 심지어 부당수급까지 부수급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업체 대표와 수리 기능자, 허위 노무자 등 모두 6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해당 지자체는 관련 업체에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화폐부터 시가 3억 원에 이르는 최초의 금화까지 국내외에서 발행된 다양한 화폐들이 대구에서 처음 선보이고 있습니다. 화폐에 담긴 역사를 통해 우리 민족의 발자취를 알 수 있는 화폐 전시회를 금규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종 25년인 1888년 독일에서 수입한 기계로 찍어서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압인 방식 주화 1원 은화입니다. 1908년 일본 오사카 조폐국에서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금화인 5원 금화는 현재 시가 3억 원에 육박하는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지폐로 알려진 호조 태왕권의 원판도 전시됐습니다. 실제는 대한제국 당시 고종의 화폐개혁 정책에 따라 구화폐를 신화폐로 교환해 주기 위한 일종의 증서였는데 개혁 실패로 유통되지 못하고 대부분 소각됐습니다. 새로 발행되는 지폐의 도안과 색상을 대통령이 직접 승인했다는 의미의 시쇄권도 눈길을 끕니다.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시세권은 전 세계적으로 7장이 있는데 그중에 7장은 모두 저희 한국은행이 소장을 하고 있고 그중에 2가지가 여기서 전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창립 64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희귀화폐 특별 전시회에서 각 시대별 화폐의 변천사와 역사적 의미를 가늠해 볼 수 있는 2,300점의 화폐가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석굴암이 있다는 이유로 종교계가 반대해 발행되지 못한 만원권, 기술 부족으로 영국에서 만들면서 율곡 이 선생의 얼굴이 외국인을 닮아버린 5,000원권, 시간이 흐를수록 젊어지는 세종대왕의 모습까지 화폐에 담긴 재미있는 역사도 즐길 거리입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화폐의 모습보다는 그것이 담고 있는 경제적인, 역사적인 의미를 좀 더 신경 써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 세계의 다양한 화폐에서부터 상상을 초월한 화폐의 재료와 모양까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이번 특별전은 주말을 제외하고 다음 달 31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대구의 사설 입시학원인 지성학원에 따르면 오늘 실시한 교육과정 평가원 주간의 모의고사 응시 인원을 분석한 결과 재수생이 7만 2천여 명으로 당초 예상과 달리 지난해보다 560여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2015학년도 입시에서 재수생 초강세 현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편 오늘 모의고사는 국어와 수학, 영어는 대체로 평이했기 때문에 탐구 과목이 수험생 전체 석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 동네에서 어떤 행사가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지역에서 벌어진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전해드리는 동네 한바퀴입니다. 남구청은 오늘 2014년 사랑의 집 고쳐주기 발대식을 갖고 저소득층 18가구의 집을 고쳐주기로 했습니다. 구청에서 필요한 자재비를 지원하면 주민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이 도배와 장판 교체, 지붕 보수 등의 일을 하게 되는데요. 2004년 이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262가구의 집을 새로 고쳐줬다고 합니다. 동구청은 옛 대구선 동촌공원에 지어진 강동문화체육센터 개관식을 오늘 열었습니다. 강동문화체육센터는 55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지은 복합 문화 공간인데요. 지역 주민들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여가 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눈과 코, 귀, 그리고 입까지 동시에 만족시켜줄 제13회 대구음식 관광박람회가 오늘부터 15일까지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저는 지금 메인 주제관인 연요리 특별관 앞에 나와 있는데요. 대구의 특산물인 연우로 이렇게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울 뿐입니다. 이 밖에 또 다른 전시나 행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전시장에는 대구에서 추천 맛집으로 선정됐던 음식점들이 직접 현장에서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는 등 그리고 요리 경연대회와 제과제빵 경연대회 그리고 친절 음식점 만들기의 일환으로 매년 개최되는 친절 시연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객들의 볼거리를 충분히 충족시켜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칠곡군에서 생산된 참외가 서울 시민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칠곡군은 오늘 서울 청계천 광장에서 칠곡군 참외 품평회와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열고 다양한 행사를 열며 칠곡 벌꿀 참외를 서울 시민들에게 맛보였는데요. 서울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 칠곡 참외의 서울 직거래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동네 한바퀴 정미욱이었습니다. 대구시와 대구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은 오늘 이월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대구에서 공연되는 뮤지컬과 놀이시설을 연계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공동 홍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또 코레일과 연계한 뮤지컬 공연 KTX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고 대구의 물놀이 시설인 스파밸리와 상호 이용 혜택을 주기로 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구와 광주의 초중고등학교 야구부가 대구에서 제2회 달빛 야구 교류 대회를 열었는데 초등부 경기에서는 대구가 졌지만 대구중학교와 진흥중학교의 경기는 무승부, 경북고등학교와 동성고등학교의 경기는 대구가 승리해
종합 전적은 1승 1무 1패가 되었습니다. 한편 광주 학생 선수들이 대구문화예술회관과 국립대구과학관을 견학하는 등 대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됐습니다.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대구 사회적 협동조합이 오늘 대구시 남구 대명동에서 개소식과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대구 지역에서 최초로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은 신대구 사회적 협동조합은 뇌병변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대구 지역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을 돕기 위해 대학 교수 등 사회복지 전문가와 지역 주민, 대구 지역 중소기업인들이 뜻을 함께해 설립됐습니다. 대구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대구시와 대구고용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일학습 병행제 및 국가직무능력 표준 확산을 통한 능력중심 사회구현 지역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근로자 교육과 훈련의 패러다임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집체교육에서 기업 현장 교육으로 바뀌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정부는 시대 흐름에 맞는 정책 개발을, 기업과 교육훈련기관은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동산병원 소아외과 정은영 교수는 선천성 12지장 폐쇄증을 갖고 태어난 생후 3일 된 몸무게 2kg 아기에게 지난달 9일 복강경 수술을 해 한 달이 지난 지금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 발육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천성 12지장 폐쇄증은 산모 뱃속에 있을 때 막혀있던 12지장이 태어나면서도 열리지 않는 것으로 이 신생아는 저체중으로 태어나 지속적으로 구토 증세를 보였습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일 입법 예고한 의료법인의 영리부대사업 범위를 확장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대해 전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의료 영리화를 규탄한다며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경 보건복지단체 연대회의도 의료기관의 영리자회사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는 지역민의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줄 것이라며 반대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오늘 경상북도 새출발위원회를 출범하고 민선 6기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경북 새출발위원회는 하춘수 전 DGB 금융지주 회장을 위원장으로 세경북 창조분과, 공약실천분과, 공공개혁분과, 화합상생분과의 4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각계각층의 대표 63명이 경상북도의 새로운 비전과 발전 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 공공, 상업용 전력 소비량 조사에서 대구 시민 한 사람이 사용한 연간 전력 소비량은 3,533kWh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고 제주에 비해서는 1,000kW, 강원도에 비해서는 2,000kW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는 대구의 전력 소비량이 낮은 이유로 대구의 공공기관 LED 보급률이 54%나 되는 등 절전형 LED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지난해 부동산 개발업자 48살 이모 씨에게 대출 한도액 29억 원을 초과한 280억 원을 대출해주면서 9억 원짜리 자기 땅을 이 씨에게 10억 원에 팔아넘기고 새마을금고에 부실 채권 3건을 21억 원에 이 씨에게 넘긴 혐의로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65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또 부정대출을 받고 각종 이익을 제공한 이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